자, 지금부터 서사 장르 들어간다. 시는 우리가 장르상 서정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의 자화라고 얘기합니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내가 너무 오늘 슬퍼. 또 까였단 말이야. 저 새가 슬피 운다. 근데 저 새는 사실 슬프지 않아. 왜냐면 짝짓기 하러 가는 길일 수도 있어. 저 새는 즐거워. 근데 나는 차였어. 그러니까 새가 어떻게 울어? 슬프게 우는 것처럼 그렇게 인젝션한 거예요. 어쨌든 시라는 건 나화시키는 거야. 내 스타일에 맞게 세상을 고쳐버리는 거야. 반면 수필은요, 자아의 세계화라고 얘기해요. 작가가 지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세상에다 널리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빌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경계하면서 이렇게 스피커로 전체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 그럼 서사는 뭘까요? 이건 평가원이 지입으로 직접 얘기합니다. 자아와 세계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 것이 서사의 본질이다. 자아는 여기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왜 갈등하냐? 첫 번째, 자아가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욕구하는 존재인 자아가 방해하는 세계와 부딪혀요. 그 속에서 자아는 반응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이생규장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왜 자주 나오는지 알겠어?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갖고 있기 때문이야. 잘 봐. 이생규장전은 뭐냐면 이생이 담장에서 최씨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사고 쳐요. 사고 쳤으면 미친 새끼 책임을 져야지, 그지? 근데 이생 아버지가 이러는 거야. 지금 대치동이야, 가령 이생 집이. 이생, 우리 파주로 이사 가야 돼. 그럼 이생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잠시만요. 저 사고 쳤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이게 쌍남자죠. 태토남. 근데 이 새끼는 애견만도 못한 새끼야. 아버지가 파주 갈 테니까 따라와. 왜? 이거 얘기도 안 하고 간 거야 지금. 잠수를 당해서 거의 죽어가요. 이생 최씨 아버지가 발견하고 What's the matter? 이생이 보고 싶어요. 이생? 옆집 그 이생? 해가지고 파주로 찾아갑니다. 당신네 아들과 우리 딸이 그랬대. 근데 우리 딸 죽어가. 혼인합시다. 이생 아버지가 이생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얘기 안 했어? 그러게요. 이건 완전 찐따 찌질이 새끼야. 찐지 새끼야 이거. 어쨌든 사랑의 욕망이 처음 방해한 건 누구야? 부모가 방해자가 된 거야, 아버지가. 근데 어쨌든 잘 맺어졌어.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와. 홍건적이 쳐들어와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지켜줘야지. 근데 전쟁 났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 먼저 지키고 숨기고 해야지. 미치가 제일 빨리 도망가. 우샤인 볼트로 도망가요, 이생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다 죽어. 집안 사람들 다 죽고 이 여인도 겁탈당할 뻔했는데 이 여인이 이 개돼지 새끼야! 이래가지고 홍건적이 이런 씨발 해가지고 담배로 죽여버려. 그래서 끝? 아니, 안 끝났어. 그럼 두 번째 방해는 누구야? 전쟁, 사회죠. 근데 이번엔 그 여자가 귀신이 돼서 나타나. 이생! 그래서 귀신이 된 이 여인과 이생이 사랑에 빠지는 거야, 다시. 근데 또 헤어져야 돼. 왜? 저승의 명부가 있어. 이승과 저승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세 번의 사랑을 했지만 세 번이나 방해를 하죠. 근데 이생이 마지막엔 태도가 바뀌어요. 같이 죽으려고 해요. 그렇게 찐따 찌질이 소극적이었던 이생이 어때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게 평가원이 좋아하는 코드. 정확하게 이겁니다. 어떻게 읽을 것이냐? 첫 번째, 보기를 먼저 읽는다. 고전도 똑같다. 그 대신에 고전은 보기가 도식으로 돼 있을 때가 많다. 천상계, 지상계, 현실, 꿈. 그러면 이렇게 도식으로 돼 있는 건 참고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할 이유가 없지. 그 다음에 인물, 사람이 먼저다. 뭘 잡는다? 관계. 자, 관계는 총 세 가지. 동일인, 친족 관계, 그리고 갈등 관계. 유대종이 한림벼슬을 하면 유한림, 유대종이 상서벼슬을 하면 유상서, 유대종이 대통령이 되면 유통령. 동일인 잘 잡아. 왜냐면 호칭, 지칭어, 벼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동일인 잘 잡고. 친족 관계 왜요? 친족 사회는 그러니까 가계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갈등은 뭐야? 선악의 갈등이 뚜렷하죠. 왜냐면 선이 낙인으로 대비되니까, 그치? 고전 종특입니다. 자, 그 다음 내면. 내면은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어요.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습니다. 직접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는 어떤 사람이다. 그는 어떤 심리다. 그는 어떤 성격이다. 성격이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면 직접 제시. 그럴 때 밑줄을 치는 거야. 이게 직접 제시고요. 간접 제시는 뭐예요? 본선지, 반대선지로 판단하면 돼요. 야, 내 왜 자서전 안 써줘? 나랑 말장난해? 경멸. 경멸이야, 애정이야? 분명 경멸이라고 얘기했지. 본선지가 더 맞아. 본선지가 더 맞으면 어떤 선지야? 허용이 가능한 선지. 반대말이 더 맞으면 뭐야? 적절하지 않은 선지. 소대성전에서 소대성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인물인데 혼자 막 살아. 근데 그런 소대성이 잠깐 졸았는데 어쨌든 머리에 이가 있어. 근데 그걸 어떤 승상이 머리를 하나하나 이를 떼어줘. 그럼 이건 따뜻한 거야, 차가운 거야? 사람이 따뜻한 거지. 차가운 거야? 그러면 허용 가능한 선지가 되는 거야. 이런 본선지 반대선지 판단해야 될 상황이 생겨. 간접은. 그러니까 직접은 직접적으로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제시하는 거고, 간접은 대화나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거라 이걸 판단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본선지가 더 맞으면 허용 가능. 즉 평가원이 이걸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정답으로 하면 부담스럽다. 다른 확실하게 아는 거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반대말이 더 맞으면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취급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입니다.